라이노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해볼 거는 이제 곡면 모델링의 기본인데요. 헤어드라이기를 한번 같이 만들어 보도록 하죠. 모델링 수업들에서 이 헤어드라이기를 많이 사용하는 이유는 이제 이게 가장 만들기가 어렵지 않고 곡면 모델링에 필요한 대부분의 기능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통 우리가 디자인을 할 때 덩어리를 깎아서 만들기가 어려운 경우들이 있죠. 형태가 이렇게 변형이 되고 또 거기에 또 유선형의 파트가 이렇게 붙어야 될 때, 이런 경우에는 그 덩어리를 깎아서 만들기가 굉장히 어려워져요. 그래서 덩어리를 깎아서 하는 이 솔리드 개념이 아니라 이 서피스 개념으로 접근하게 되는 거죠. 이 서피스 모델링이 개발됐던 가장 큰 이유도 이런 유선형의 모델링에 최적화된 방법을 찾기 위해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하게 될 이 헤어드라이기는 구조를 봤을 때 뭔가 이런 식으로 이제 생겨서 이제 얘가 바디, 그리고 여기가 손잡이가 되겠죠. 그리고 손잡이에는 파워 버튼과 단계 버튼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파워 케이블이 나오고 이제 여기가 220V에 꽂히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전선이 따라 들어와서 이쪽으로 파워를 공급해주고, 거기서 들어온 파워가 PCB, 그 다음에 그것과 연결된 단계 버튼에 의해서 1단, 2단 이 파워를 더 많이 줄지 어떻게 줄지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파워는 내부에 있는 모터에 공급을 해주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 모터에는 팬이 달려 있어서 뒤쪽에서 공기를 빨아들여주고, 그 다음 여기에 있는 가열 코일, 히팅 코일이라 그래요. 가열 코일을 거치면서 이 뜨거운 바람이 되어서 밖으로 나오는 거죠. 그럼 이제 이 단계 버튼은 PCB에서 우리가 어떤 제어를 해주게 되냐 하면은, 첫 번째가 모터 제어를 해줘야 되고, 두 번째가 이 열선 제어를 해줘야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보통 앞쪽에 보면 컨트롤러의 파워와 단계 버튼을 같이 가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럼 0단은 오프. 그래서 파워 버튼은 그 구성하기에 따라서 단계 버튼과 함께 갈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단계 버튼이 있고, 그리고 따뜻한 바람, 찬바람을 버튼도 있겠죠. 그 다음에 책에서는 제가 그냥 이해하기 쉬우라고 뭐 이런 식의 우리 원형 모터를 썼는데요. 실제로는 이런 모터를 쓰지 않아요. 그 모터에도 굉장히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평면형 모터도 있고요, 또 사각형 모터도 있고 그래요. 왜냐하면 여기가 모터가 이 중앙을 막아버리고 있으면 이 바람이 이렇게 옆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보통은 이런 모터를 쓰지 않고 뭐 다른 모터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앞부분에 이제 바람을 넓게 줄지 아니면 좁게 줄지에 따라서 이 주둥이 파트가 보통 이렇게 따로 하나 붙어 있죠. 그 다음에 그 주둥이 파트는 보통 이제 별도 파트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 헤어드라이기는 대개 구성이 양 사이드, 그래서 이렇게 절반의 저 파트와 반대쪽 이제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렇게 좌우 조립을 해주게 되죠. 그 다음 좌우 조립을 하면 여기에는 파팅 라인이 남게 되고, 여기도 이렇게 따라가면서 파팅 라인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제품에서 파팅 라인은 없애야 되는, 감춰야 되는 존재일 수도 있지만, 파팅 라인 조립
구조가 존재해야만 우리가 이 조립 구조가 존재해야만 뭘 할 수 있어요? AS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파팅 라인을 조금이라도 주기 위해서 뒤쪽에 캡은 별도로 만들어서 끼우게 됩니다. 그 다음 이 부분도 여기를 단차를 한번 이렇게 줘서 앞부분에 따로 이런 링 타입의 파트를 이렇게 꽂아두게 되죠. 그 다음에 전선도 그냥 이렇게 들어가면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전선이 휘어지지 않게끔 또는 끊어지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보통 파트가 이런 식으로 설계가 되죠. 그래서 얘가 당겨 올라오거나 밀릴 때 이 부분에서 이 파트가 걸려서 안 움직이게끔 해주고, 또 이쪽 저쪽으로 움직일 때도 여기서 충분히 고무가 그 움직임을 버텨줄 수 있도록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제품 디자인의 이제 실무적인 능력을 키우는 방법이 가장 좋은 건 뭐니 해도 뜯어보는 거예요. 근데 몇만 원 주고 헤어드라이기를 사서 뜯으면 아깝죠. 멀쩡한 새 제품을 뜯기에는. 그래서 저는 어떤 방법을 쓰냐면은, 요새는 잘 안 합니다. 요새는 잘 안 하는데 이렇게 눈치를 채셨겠지만 그 재활용 수거장에 가면 사람들이 이게 뭐 음식물 쓰레기통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이런 거 저런 거 넣으라고 이렇게 포대 같은 것들 만들어 놓죠. 그럼 이쪽에 폐가전제 많이 버려요. 특히 많이 버리는 것 중에 이렇게 면도기, 뭐 칫솔도 있고, 또 뭐 밥솥도 있고, 뭐 가스레인지도 버리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보통 고장이 나서 버리게 되는데, 그 고장 난 거를 들고 와서 그걸 이렇게 뜯어봅니다. 그래서 이걸 뜯어보면은 뭐 관절이라던가 뭐 파트 구성이라던가, 그 다음에 파팅 라인, 뭐 파팅을 가리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썼다던가, 그러니까 내부 구조 등을 알아볼 수 있는 굉장히 저렴하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이 되죠. 요즘엔 하지 않습니다. 네. 이 방법이 아니면 결국에는 뭐 지금 제가 설명해 드리는 것처럼 이렇게 뭐 그려서 보여준다거나 뭐 아니면 인터넷으로 찾아서 봐야 되는데, 뭐 그런 것보다 실제 한번 뜯어보는 게 최고예요. 그래서 디자인 프로젝트를 할 때도 뭐 어떤 이 복잡한 구조에 뭔가를 의뢰를 받았다 할 때도 스터디 과정에서 외부가 어떻게 생겨야 되는데도 굉장히 중요하죠. 또 내부를 엔지니어가 다 만들어서 그다음에 쉘 껍데기만 디자인을 해주세요라고 오는 경우도 많아요. 하지만 이렇게 올지라도 우리가 그 내부의 구조를 직접 눈으로 보고 엔지니어가 생각하지 못하는 개선의 여지가 이 디자이너의 눈에서 찾아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엔지니어는 외부의 아름다움보다도 뭘 먼저 생각해야 되냐면은 구조적 완결성, 그리고 AS 편의성, 즉 문제가 생기지 않는 것과 문제가 생겼을 때 대응하는 것을 기본으로, 그렇기 때문에 파트와 파트 사이에 뭐 간격이라던가 아니면 파트와 파트가 연결이 되는 어떤 이 구조적인 방식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규격화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규격화되어 있는 걸 대표적인 게, 예전에 이런 뭐 핸드폰 같은 거 보면은 사이즈가 어마어마했어요. 근데 요즘에는 거의 뭐 구부러지는 게 무서울 정도로 얇게 만들 수 있죠. 그래서 그런 어떤 가교의 역할을 해주는 것이 디자이너의 의무이자 권리이기도 합니다. 헤어드라이기는 거의 이 룰을 많이 벗어나지 않아요. 좌 파트, 우 파트, 그 다음에 앞쪽에서 들어가는 컨트롤러들, 그 다음에 파워가 들어갈 수 있는 어떤 이런 구조, 그 다음에 앞쪽 부분에 데코, 뒤쪽 부분에 데코. 물론 뭐 다이슨 같은 경우에는 다르죠. 다이슨은 만들어지는 게 좀 다르긴 하는데, 그것도 살펴보면 바디가 있고, 그리고 그 바디가 통으로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아마
이렇게 버튼 하나 이렇게 딱 들어가 있고, 그 다음 앞쪽에 요 데코 파트를 따로 별도로 붙여주는 것 같더라고요. 여기에 그 컨트롤러가 아마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방식은 비슷해요. 뒤쪽으로 바람이 와서 내부에서 바람을 회전시켜서 강한 바람을 앞으로 내보내는 이 제트 스트림 방식을 사용을 하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이노로 와서 이제 오늘도 비례 모델링을 해볼 거예요. 탑에서 선을 하나 그어줍니다. 라인, 우선 유닛 세팅을 한번 해줘야 되겠죠. 유닛 세팅에서 밀리미터 해주고, 보통 헤어드라이기의 사이즈가 30cm를 넘어가지 않아요. 그럼 라인 0에서 한 300mm 잡으면 이게 이제 30cm가 되죠. 근데 현재 그리드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리드를 좀 더 늘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드 세팅의 마우스 오른쪽 버튼 세팅, 여기에 보면은 그리드 라인의 카운트가 500까지 가고 있죠. 그럼 이거를 한 2000, 그럼 2000 늘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데 3000, 그럼 이제 저까지 거의 끝까지 만들어집니다. 스냅 스페이싱을 0.1mm 0.1mm까지는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우리는 또 그리드는 처음에만 좀 쓰고 그 다음에 또 없애놓고 쓸 거죠. 자, 그 다음에 라이트 뷰로 와서 스냅 키고 여기서 한 이만큼 원을 하나를 그려줍니다. 그 다음에 그 원을 이렇게 스케일로 크게 만들고요. 그 다음에 요거를 하나 복사해서 뒤로 옮기고 이렇게 늘리고, 좀 더 뒤로 가서 살짝 더 늘리고, 좀 더 뒤로 가서 살짝 줄여주세요. 됐죠?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네 개를 로프트로 연결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옆에서 봤을 때는 이제 이렇게 연결이 되겠죠. 근데 하는 김에 요거를 조금 더 뒤쪽으로 밀고 여기를 하나 더 복사해서 살짝 작게, 그리고 이 앞쪽은 바람이 나오는 곳이어야 되니까 그 이제 타원으로 만들어 줄 건데요. 이렇게 하고 나서 여기 커브 툴에 가면은 리빌드 커브가 있고, 한번 보통 이제 저는 이제 리빌드를 많이 쓰니까 이제 키보드에다가 리빌드 커브 아이콘을 클릭하고 이제 요것들을 이제 선택합니다. 그 다음에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현재의 디그리가 괄호 안에 2차고 그 다음 포인트 개수가 8개예요. 잠깐 캔슬하고 요것들을 컨트롤 포인트 온 해서 확인하면 지금 이런 식의 원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상태에서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런 커 포인트를 움직였을 땐 어떻게 돼요? 여기가 이렇게 각이 져 버리죠. 꼭지가 연속성이 부서져 버리게 됩니다. 근데 또 이런 포인트들은 또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부분적으로는 곡선이 유지가 되고 그 다음에 곡선이 유지가 안 되는 부분이 생긴다. 그게 이제 2차 커브의 속성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2차 원은 이게 원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4개의 홀을 가지고 만들어진 겁니다. 즉 하나의 완결된 커브가 아니라 요게 여기서부터 요 포인트를 가는 호, 그 다음에 거기에 요런 호, 요런 호, 이런 호를 4개 붙여놨기 때문에 요 포인트가 만나는 지점들은 근본적으로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걔네들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요거를 마음대로 자유 변형을 하기 위해서는 이 3차 이상으로 만들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리빌드 커브 하고 요거 빼고 스페이스바 누른 다음에 디그리를 3으로 바꿔주시고 포인트의 개수는 12개 정도를 만들어 줍니다. 그렇게 하고 나면 맥시멈 데비에이션이라고 해서 최대 허용 공차, 즉 얼마나 오차가 생기느냐, 기존에 만들어진 원 커브에 비해서 새로 만들어지는 커브가 얼마만큼 다른가를 의미하는데 현재 0.01이죠.
그러면 이거를 20개로 바꾸게 되면 0.0014가 되죠. 그럼 이걸 100개로 바꾸면 거의 뭐 이제 그 무한에 가까운 오차. 그럼 30개. 그럼 0.0002. 그럼 이렇게 개수를 늘리면 좋으냐 하면 꼭 그렇진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개수를 늘리면 포인트가 너무 많아서 이 부분적으로 수정하기는 쉽지만 전체적인 수정이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3에 12개 정도가 적당한 수준이에요. 0.01mm면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네. 이렇게 하고 자, 이제 포인트를 늘려주면 이제 이 커브는 어디를 건드려도 연속성이 깨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여기 이제 3차로 변했으니 이렇게 앞부분 조금 타원으로 만들어 주고요. 일단 컨트롤 포인트 온 해서 요 맨 끝에 있는 포인트들을 안쪽으로 살짝 밀어 넣으면 이제 요런 그 주둥이 느낌이 나오죠. 그러면 옆에서 봤을 때 이런 주둥이에서 우리가 이렇게 가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를 살짝 더 줄여서 뒤로 밀어주기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걸 면으로 만들어 볼 건데 서피스 크리에이션에서 로프트 옵션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로프트 클릭 하나, 둘, 셋, 넷, 5개를 순서대로 선택하시고 스페이스바를 눌러요. 그랬더니 화살표 방향과 이 직선이 나타나죠. 그래서 이 직선이 나타난 곳이 면이 시작되는 지점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포인트에서 여기에서 면이 시작해서 이쪽 방향으로 면이 흘러갈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얘가 한 바퀴 돌아서 면이 여기서 만나게 돼요. 그래서 이 포인트에 뭐가 생기냐면은 심이라는 시작과 끝이 만나는 지점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스페이스바를 한번 눌러봐요. 그 다음에 쉐이드로 바꿔봐야 되겠죠. 스타일은 노말로 두고요. 그리고 디스플레이에 가서 서피스 아이소 커브를 체크합니다. 그랬더니 면이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아이소 커브에 의해서 면이 어떻게 생성이 됐느냐가 보이게 되죠. 자, 우선 이 상태에서 이제 이 밑에 보시면 크로스 섹션 커브 옵션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Do Not Simplify와 Rebuild 그 다음에 Repeat이 있습니다. Do Not Simplify가 되게 가장 좋은 결과, 정갈한 결과를 보여주고요. Rebuild는 현재 기본 커브와 상관없이 원본 커브를 이탈하게 되더라도, 지금 이렇게 하면 이제 이탈하죠. 커브를 이탈하더라도 6개의 아이소 커브가 만들어지게끔 해달라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리핏은 이런 커브와의 오차가 생기지 않도록 0.0001mm에 맞춰서 가장 정확한 면을 만들어 달라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모델링의 초반에는 리핏을 가능하면 사용하지 않고 Do Not Simplify나 Rebuild 정도가 가장 적합해요. 왜냐하면 리핏으로 해놓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걸 부셨을 때 그 면이 컨트롤 포인트를 ON을 해보면은 이렇게 촘촘하게 뭉쳐져 있는 부분이 있고 이제 넓게 만들어지는 부분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형태를 수정하기가 여러모로 어려움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로프트에서 다시 만들어주는데 리빌드에서 충분히 12개나 16개 정도를 줘서 아이소 커브가 정갈하게 등간격으로 만들어지게끔 해주거나 아니면 Do Not Simplify, 단순화하지 않음 이라고 해서 이 자기가 자동으로 가장 최적의 형태를 만들어 줄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노말에다가 놓으셔야지 이거를 스트레이트 섹션으로 두면은 이렇게 각이 져버립니다. 이렇게 해서 오케이 해보면 그 다음에 아이소 커브를 한번 꺼봐요. 그랬더니 여기에
이렇게 선이 하나 지나가죠. 이 선이 아까 우리가 만들 때 보았던 그 면이 시작하는 곳이자 면이 끝나는 곳인 겁니다. 그래서 이 선이 가능하면은 특정 기준으로 봐서, 특정 그 뷰에서 봤을 때 어느 한쪽으로 정렬이 되어 있는 게 좋아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우리가 파트 구성을 좌우로 할 건데, 여기에는 지금 쓰임이 지금 여기 있는 거죠. 그러면 이 파트에는 쓰임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가 문제가 되는 게, 잘라보면 티가 나요. 자, 그럼 옆에서 사이드 뷰에서, 자, 지금 프론트 뷰가 뭐 좀 잘못됐지만, 지금 우리가 여기 심 부분을 봐야 되죠. 이런 원을 하나를 그려서 이 원을 가지고 한번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스플릿, 이 면을 이 컵으로 잘라줘 하면 양쪽으로 이제 다 잘리게 되겠죠. 그럼 여기는 쓰임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의 면으로 만들어지지만, 쓰임을 자르게 되면은 이렇게 두 개로 나뉘어지게 돼요. 그럼 이렇게 되면 모델링이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쓰임을 처음부터 위치를 조절해 주는 게 중요합니다. 로프트 하나, 둘, 셋, 넷, 다섯, 스페이스바. 그 다음에 요 포인트를 클릭해서 여기다가 갖다 놓고 쿼드 지점에다가 정렬을 시켜요. 하나하나 쿼드, 쿼드. 그 다음에 스페이스바를 누르고 아이소 커브 보고 하면은 이제는 쓰임이 여기에 위치하게 되겠죠. 그죠? 여기 위치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나중에 우리가 이걸 절반으로 잘랐을 때 이 면의 구성이 나쁘지 않게 된다. 아, 근데 이렇게 만들었는데 우리가 원하는 모양이랑 좀 달라요. 이제 그럴 때 우리가 컨트롤 포인트를 온 시켜서 이 컨트롤 포인트를 조절할 수도 있겠지만, 다른 방법도 있죠. 히스토리를 쓰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또 지우고 또 로프트 하나, 둘, 셋, 넷, 다섯, 스페이스바. 그 다음 이렇게 옮겨 놓는데, 이번에는 이거를 다른 쪽에다가 여기다가 한번 둬보죠. 여기다 두고, 어떤 건 여기다 두고, 어떤 건 여기다 두고. 이제 이런 식으로 쓰임을 설정하면 면이 이렇게 꼬이게 돼요. 그러니까 이 시작점이 이렇게 와서 저기로 가서 이렇게 돌아가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그 다음 모델링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반드시 쓰임은 가능하면 깨끗하게 정렬이 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근데 이렇게 쓰임을 하나하나 움직이기가 번거로워요. 그럴 수 있죠. 하나하나 움직이기가 번거롭다. 그럴 때는 여기 서피스 툴에 가면 여기 Adjust Closed Surface Seam이라고 sim의 위치를 옮겨주는 게 있습니다. 클릭하고 여기를 한 다음에, 지금 이제 심이 여기에 있는데 그 심을 내가 원하는 곳으로 옮겨줘도 돼요. 여기. 그럼 이제 심이 아이소 커브 끄고 보면 이제 심이 이쪽으로 오죠. 그러면 또 얘를 심을 내가 위로 갖다 놓겠다. 그러면 이렇게 그 심의 위치가 변경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현재 상태에서, 죄송합니다, 또 지울게요. 네, 지우고요. 이 커브를 바꾸면 면이 따라서 바뀌었으면 좋겠다. 그 히스토리 기능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로프트 그 다음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고, 그 다음 아래쪽에 보면 레코드 히스토리라는 탭이 있습니다. 이제 거기를 켜요. 그 다음 스페이스바를 누르고 면을 만들어 줍니다. 그 다음에 아이소 커브 잘 만들어져 있는지 확인하고 OK를 하죠. 그 다음에 이 면은 5개의 커브에 의해서 정의가 됐기 때문에 이 커브를 움직이면 히스토리 기능에 의해서 면이 바뀝니다. 그럼 우리가 이 커브를 조금 더 뒤로 밀고, 또 앞부분 주둥이가 조금 더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뒷부분도 여기 커브를 쥐고 살짝 더 줄여서 이런 모양이면 더 좋겠다.
근데 이 상태에서 이제 면을 움직이게 되면은 히스토리가 파괴돼 버려요. 그래서 언두하고 원하는 모양으로 여기서 이제 지정을 해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떤 것들을 할 수 있느냐? 내가 앞부분을 컨트롤 포인트 온 하고 나는 여기가 이런 식으로 생겼다. 그럼 이제 점점 변형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전체적인 바디는 지금 중앙이 너무 두꺼운 것 같아요. 네. 약간 더 이제 아니죠. 요거를 조금 더 뒤로 밀까요? 요 정도 느낌이면 나쁘지 않겠다. 자, 그 다음에 핸들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핸들도 똑같은 방식으로 만들어요. 그럼 탑에서 보고 여기다가 적당한 사이즈의 원을 일단 하나를 만들어요. 그 다음에 그 원을 여기 안쪽에다 하나 두고 또 컨트롤 C, 컨트롤 V에서 밑으로 하나, 또 복사, 복사, 복사. 자, 이렇게 이제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5개 정도를 만들어주고 로프트 하나, 둘, 셋, 넷, 다섯. 아유, 덜 들어갔죠? 로프트 셋, 넷, 다섯, 스페이스바. 다음 한쪽으로 이 셈이 정렬이 잘 되어 있는지, 화살표의 방향은 똑같이 가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스페이스바를 누른 다음에 레코드 히스토리를 했어야 되는데, 자, 그 다음에 Do Not Simplify, 그리고 이제 이 커브를 이렇게 움직여서, 자, 요거는 이렇게 줄어들고 좀 뒤로 밀고 밑으로 좀 더 내리고, 아래쪽은 그럼 이제 중앙이 더 작아야 되겠죠? 중간이 더 작고, 그 다음에 이 안쪽을 조금 더 키우고, 그 다음에 이것도 조금 더, 그 다음에 손잡이가 위쪽이 좀 더 빵빵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좀 심하게, 네, 뭐 이런 느낌. 그 다음에 요거는 그냥 좀 더 작게 만들어 버리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 어느 한쪽에서 정렬이 되게끔, 그다음 전체적으로 너무 큰 거는 다시 좀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 나쁘지 않게 됐다. 그러면 요거를 이제 쥐기 편하게 이제 히스토리에서 벗어났다고 나오죠. 더 이상 수정할 필요가 없으면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안쪽에다 이렇게 살짝 묻어주세요. 그 다음에 필요 없는 커브는 지워버리고, 그 다음에 이 면과 이제 이 면을 연결해 주도록 하죠. 스플릿 그 면을 이 면으로 자르고, 또 이 면을 이 면으로 자르게 되면 얘와 얘가 이렇게 따로 떨어지게 되고, 이 두 개의 면은 완전히 같은 선상에 붙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손잡이가 약간 큰 거 같죠? 언두, 손잡이를 조금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그다음 이 부분이 좀 더 자연스러웠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컨트롤 포인트 조금 더 이렇게 바꿔주고요. 다시 스플릿. 자, 지금 문제가 생겼죠? 지금 여기를 언두를 덜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 파트가 잘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여기를 다시 살려야 돼요. 그럼 트림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해서 언트림, 여기 클릭하면 다시 살아나죠. 그 다음 다시 보이게끔 스플릿, 이거를 이걸로, 이거를 이걸로, 그 다음에 지우고 두 개 조인, 그 다음 솔리드 툴에 가서 여기 버라이블 레디우스 필렛으로 클릭해서 한 이만큼 크게
만들어주면 이제 이렇게 연결이 되겠죠. 자, 그 다음 아이소 커브를 꺼버리고 이제 형태를 확인합니다. 뭐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더 예쁘게 확인을 하기 위해서 Analyze, Surface, Environment Map. 자, 그러면 이제 Environment Map 옵션이 나오는데 지금 보이고 있는 거는 리플렉션의 흐름을 보여주는 것이고, 여기에 이런 뭐 이런 것들 가지고 뭐 나름 나쁘지 않아 하고 이제 확인해 볼 수도 있겠죠. 자, 그 다음에 F7번 눌러서 이 그리드 꺼버리고, 자, 여기서부터 계속 진행해 나가도록 하죠. 그럼 사실 이제 이 커브도 이제 필요 없어요. 다음 옆에서 보고 대신 얘를 좀 90도로 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야 이제 프론트가 맞겠죠. 자, 이제 옆에서 보고 이 주둥이가 될 부분을 잘라줘요. 라인 여기서 한 이 정도까지가 이제 주둥이다. 이 정도. 스플릿 이거를 이걸로, 그러면 이제 앞부분이 떨어져 나오겠죠. 그럼 이제 여기가 주둥이, 그러면 여기가 이제 바디. 커브를 하나 그려주죠. 여기서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오스냅 잠깐 끄고 이 커브를 가지고 스플릿 이 덩어리를 이걸로, 여기가 이제 따로 떨어져 나오겠죠. 그 다음 걔를 살짝 요게 뭐 위로 올라와도 좋고, 그 다음 여기다가 이렇게 맞춰주도록 하죠. 그러면 이제 여기가 중간이 이렇게 비어있게 됩니다. 그럼 면과 면을 자연스럽게 연결할 때는 블렌드 서피스죠. 여기 블렌드 서피스 얘랑 얘랑.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시작한다. 그러니까 sim이 여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시작하지 말고 여기 오스냅 다 시키고 여기 쿼드 지점에서 여기 쿼드 여기서 시작해줘. 스페이스바. 그 다음 면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확인. 대충 커버처 맞춰주면 완벽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그럼 한 번 더 잘라주는 것도 가능하겠죠. 라이트 뷰에서 요거를 복사에다가 좀 더 줄이고 앞부분에다가 이런 느낌으로 스플릿 이 파트를 이걸로, 그 다음에 또 살짝 줄여서 여기 이렇게 두고 여기를 블렌드 서피스로 연결. 그럼 sim이 여기에 있지만 우리는 이제 adjust sim을 알고 있기 때문에 sim의 위치를 다시 여기 코드에다가 바꿔주면 돼요. 자, 이렇게 하고 서피스 쉐이드 모드지만 디스플레이에 가서 서피스 엣지도 이렇게 빼고 나면 현재 이런 모양이 되어 있더라. 자, 서피스 엣지 다시 키고요. 그 다음에 이 커브는 필요 없으니까 버려버리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 상황을 조인 해서 한 덩어리로 만들어 줍니다. 반드시 이렇게 조인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두께를 한번 만들어 보죠. 자, 두께 만들기 전에 이제 여기 이것도 이제 작업을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럼 프론트 뷰에서 이제 라인 여기 사각형, 둥근 사각형 여기다가 컨트롤러가 될 수 있는 걸 하나 만들고, 그 다음 이걸 여기 중앙에다가 정렬을 시켜야 되겠죠. 그러면 지금 이 개체와 이 개체를 버티컬 센터에 정렬시키겠다. 여기 버티컬 센터 이거를 버티컬, 그러면 여기에 완벽하게 정렬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이제 얘가 이제 컨트롤러가 될 거예요. 컨트롤러가 될 건데, 컨트롤러가 하나가 아니고 컨트롤러가 아까 두 개 설명을 드렸죠. 그러면 포인트 온 약간 줄여주면 되지. 그 다음 그거를 정면에서 보고 와이어 프레임 여기다가 파워 버튼 될 거 하나 만들고 위에다 올려놓으면 되죠. 그럼 보면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요거를 조금 더 밑으로 내려 주도록 하겠습니다. 파워 버튼을 약간 더 크게.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스플릿을 이걸로 자르게 되면 이제 이렇게 가버려요. 물론 뭐 이게 나쁘지 않은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게 뒤가 뚫린다는 게 문제가 있죠. 그러면 뒤를 지우고 아까 트림에 마우스 오른쪽 클릭 언트림으로 다시 이걸 막아줘도 되는데, 자, 언두. 이 방법 외에 제가 주로 쓰는 방법은 이렇게 일정 면을 잘라내야 되는 경우 그냥 이렇게 면을 뽑아내서 두 개의 면을 겹치게 하고 스플릿 이 면을 두 개의 면으로 분할하고 얘네를 지워버립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뒤가 안 뚫린다는 장점이 있죠. 다시, 자, 스플릿으로 이 개체를 커브로 잘라버리면 이게 이 커브가 무한 투영을 해버려서 이 뒤까지 잘린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하지 않고 뭐 물론 이렇게 무한 투영이 됐을 때 이제 이걸 지우고 다시 언트림으로 살려내는 방법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그냥 익스트루드 면을 뽑아내서, 물론 이것도 이렇게 뽑으면 여기도 잘리겠죠. 그래서 요 정도 겹치게 해주고 스플릿 이 면을 얘와 얘로 분할하라. 그 다음에 이거 지워버리면 이렇게 남는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요거 살짝 줄이고 앞으로 조금 내밀어요. 요거 살짝 줄이고 요거 안으로 밀어 넣을까요? 네, 이렇게. 그 다음에 면과 요건 더 줄여도 되겠다. 더 줄이고 옆에서 보시고 얼마만큼 파워 버튼이 튀어나오면 될지. 자, 그 다음 블렌드 서피스로 여기 연결. 그 다음 여기도 블렌드 서피스로 연결. 또 심 위치, 네, 잘못했죠? 네, 하는데 이렇게 내가로 들어가 버리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포인트를 좀 조절해서 이제 안쪽으로. 네, 너무 안쪽으로 들어갔네요. 좀 더 바깥으로 빼고 블렌드 서피스 여기 이제 어느 정도 자연스럽게 보자. 지금 뭔가 문제가 생겼어요. 여기 위를 보니까 블렌드 서피스 failed to make, 이렇게 면을 못 만든다고 나왔죠. 왜 아까는 면이 만들어졌는데 지금은 왜 면이 안 만들어지지? 그럼 다시 블렌드 서피스 해보면 되지. 여기 만들 건데 이제는 또 되네요. 가끔 가다가 뭐 이렇게 되고 안 되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는 이런 거 저런 거 한번 만져서 제대로 만들어지기만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심 다시 옮겨주죠. 심 여기는 이제 심이 여기에 위치했으니까 나쁘지 않다. 자, 죄송합니다. 이게 튀어나오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사용성의 측면에서 좀 튀어나와 있어야 눈 감고도 해줄 수 있겠죠. 네. 자연스럽게 펴줍니다. 그 다음 심 옮겨주고. 자, 그 다음 이제 뒤쪽 부분은 손 바닥이 닿는 곳이니까 뭐 한 이런 느낌으로 이제 컨트롤 포인트를 좀 자연스럽게 만들고 스플릿 이걸로,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뒤로 좀 이렇게 빼고요. 지우고 블렌드 서피스 얘와 얘를 자연스럽게 연결. 이제 이렇게 했더니 탄젠트 정도 맞춰주기로 하죠. 요런 느낌? 뭐 그렇게 마음에 들진 않는데, 그럼 한번 확인. 서피스 엔바이로먼트 맵, 면이 이런 느낌이다. 네, 그냥 가죠. 그 다음 전체적으로 조인 해서 한 덩어리로 만들어요.
이제 여기서 이제 조인이 잘 돼야 돼요. 그 다음에 두께를 만들어 주기로 하겠습니다. 자, 이걸 컨트롤 C, 컨트롤 V에서 줄이게 되면 이 일정 부분 여기가 이제 안 줄어들어요.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그래서 간격 띄우기 옵션으로 요거를 두께를 만들어 줍니다. 키보드에다가 OFF. 그러면 옵셋이 있고 밑으로 내려가면 옵셋 서피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면을 간격 띄우기 할 거니까 옵셋 서피스. 그렇게 했더니 이제 클릭하면 화살표가 이렇게 변합니다. 자, 안쪽으로 간격을 띄울래, 바깥쪽으로 간격을 넓힐래. 우리는 안쪽으로 할 거죠. 그 다음에 디스턴스는 얼마만큼 띄울 건데, 그러니까 이게 두께가 되는 거예요. 두께는 한 2t 정도 된다. 그 다음에 코너는 라운드로 두고 솔리드 yes. 그래서 스페이스 바를 눌러서 명령어를 실행시키면 조금 이렇게 기다리고 있으면 짠 하고 이제 두께가 만들어지죠. 그래서 이 두께를 만들고 나면 면이 매우 복잡해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렇게 작업이 다 끝난 다음에 하는 게 좋고, 또 이 두께 만들기는 완벽한 결과물을 만들어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이렇게 면이 여기가 안 만들어지거나 만들어졌지만 제대로 안 뭔가 떨어져 있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떨어진 거나 잘못 만들어진 것들을 확인을 해서 그 면들을 수복을 해줘야 되는데, 얘네들을 지워서 확인을 해보면, 자, 지금 여기 이제 면이 비어있는 경우도 생기고, 아예 여기에는 면이 자체가 없는 것 같죠. 자, 안쪽은 있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우리가 좀 일이 좀 골치 아파집니다. 근데 뭐 못할 거는 아니죠. 이렇게 면이 안 만들어진 부분은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패치나 다른 방법, 잠깐만요. 이걸 어떻게 만들까요? 일단 한번 부셔볼까요? 부셔서 이 위에 있는 요 면을, 요 4개의 면을 한번 가려놓고 봤더니, 지금 면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예 잘못 만들어진 거죠. 그러면 요거 이 겉 서피스에 해당하는 거를 이렇게 가려서, 그 다음 이 안쪽 면이 제대로 안 만들어졌으니, 그 다음에 이제 애매하게 이제 뚫린 부분도 생기고요. 요것도 그죠, 잘못 만들어진 거죠. 자, 그럼 이걸 언트림 다시 살려내면 되지.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도 살려내고, 그 다음에 이쪽 부분도 면을 살려내고, 그럼 여기는 이제 더 이상 살아날 게 없나봐요. 그럼 현재 비어있는 곳이 하나, 둘, 셋, 4개죠? 그러면 4개짜리 하나, 둘, 셋, 넷. 그러면 이렇게 면. 근데 이게 자연스럽게 연결이 안 되고 있죠, 지금. 그러면 지우고 네트워크 서피스를 써봅시다. 여기 서피스 from 네트워크 오브 커브 에서 하나, 둘, 셋, 넷. 스페이스바. 그러면 C와 A는 포지션을 맞추고, B와 D는 탄젠트를 맞추고, 그래서 프리뷰 하면은 탄젠트를 맞춰도 제대로 안 만들어지네요. 그럼 0.01 0.01 그래도 좀 여기가 지금 이렇게 휘어 있는 것처럼 보이죠? 캔슬. 자, 그러면 또 이런 방법도 있죠. 커브 프롬 오브젝트에서 익스트랙 아이소 커브, 면에서 우리가 요거를 이 특정한 부분에 커브를 추출해냅니다. 또 여기서 커브를 추출해내요. 그럼 이제 요 커브가 있죠? 그럼 그 커브와 그 커브를 블렌드
서피스가 아니라 블렌드 컵으로 얘와 얘를 이렇게 자연스럽게 연결. 그렇게 하고 다시 네트워크 서피스를 쓰는 거예요. 자, 네트워크 서피스 얘와 얘를 이걸로 가주라. 그런 다음에 프리뷰를 하면은 이제는 제대로 면이 만들어지죠. 그 다음 조인, 이제 완벽히 조인도 되고, 또 아까 가려놨던 것도 조인 하면은 또 이렇게 다 조인이 돼요. 근데 또 무슨 문제가 생겼죠? 자, 이번에는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요 파트와 지금 이제 이 파트가 면을 만들었더니 우리가 아까 바깥쪽 면을 만들면서 그게 안쪽으로 만들었더니 이 면이 겹쳐버리는 문제가 생겼어요. 그럼 다시 언두 해서 다시 이 상태까지 와서 여기 바깥쪽에 있는 이 면들, 그럼 여기서부터는 이제 우리가 좀 야매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것들을 한 세트 복사해요. 컨트롤 C, 컨트롤 V. 그 다음에 그거를 잠깐 가려주죠. 그 다음 요 안쪽에 있는, 그러니까 이 바깥쪽에 있는 거를 하나 복사를 해다가 줄여버려. 이렇게. 그런 다음에 여기와 여기를 다시 블렌드 서피스로 연결해 버리는 방법도 있어요. 블렌드 서피스 여기와 여기, 이거를, 자 어디 갔죠? 근데 지금 여기가 이쪽 면이 없네. 그러면 언트림. 참 골치 아프구만. 자, 그럼 이런 경우에는 또 지금 이 면이 사라졌죠. 그러면 특정 면을 하나를 살려서, 또 다른 방법. 지금 저 면이 없으면, 원래는 이렇게까지 어렵게 만들어야 될 애가 아닌데, 자 여기 커브 하나 만들고요. 그 다음 그 커브 좀 늘려서 익스트루드, 그 다음에 이거 이제 반 쪼개는 거예요. 스플릿, 이거, 자 스플릿 얘와 얘를 이걸로, 그러면 이렇게 날려가죠. 이렇게 반으로 쪼갰죠. 다음에 얘는 또 반으로 안 쪼개졌네. 그러면 이거 다시 지워버리고 여기는 블렌드 서피스로 다시 연결. 그러면 이제 여기 맞죠? 그러면 이거 조인, 그 다음에 미러로 요 포인트에서 요 포인트로, 그러면 이제 좌우 대칭이 맞고 이제 여기도 맞죠. 그 다음에 이거 다시 조인, 그 다음에 블렌드 서피스로 여기와 안쪽 면을 연결 그래서 오케이. 그 다음 다시 전체적으로 조인, 그 다음 바깥쪽에 아까 숨겨놨던 거 다시 꺼내서 조인. 자 이렇게 하면 이제는 두께 주기가 완료됩니다. 자 어때요? 그러니까 별의별 문제가 다 생기죠. 해보니까. 이건 어디 갔죠? 여기는 참 골치 아프네. 보자. 여긴 아까 제가 뭘 하다 날려먹은 것 같은데 그럼 다시 부셔야 돼요. 그럼 이것도 아까랑 똑같은 방법을 쓰는 수밖에 없습니다. 스플릿, 이번에는 아이소 컵으로 여기에 쿼드 지점을 가지고 얘를 잘라버리고 이걸 밀어, 요 포인트에서 저 포인트로. 그럼 다시 이제 이 반대쪽 면을 미러 시켜서 만든 거죠. 다 선택하고 조인. 그래서 잘 됐네요. 자 지금처럼 오프셋 서피스는 서피스 간격 띄우기죠. 이거는
오류가 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공면 모델링에서 간격을 띄웠을 때 제대로 들어가면은 그냥 땡큐인 거고, 이렇게 오류가 났을 때 그 오류를 어떻게 수정을 볼 거지? 이제 요게 까다로운 문제가 돼요. 그렇다면 이 두께를 반드시 무조건 다 줘야 되느냐 하면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우리가 하고 있는 제품이 투명한 경우에는 막 이 서피스 간격 띄우기를 통해서 완벽하게 이 조인이 되는 모델링을 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투명하면 요런 어떤 그 파트들이 이 굴곡과 이 굴절이 되는 것들이 다 보이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불투명해. 다시 말하면 바깥에서 보기에 이게 두께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할 수 없어. 그럴 때는 뭐 좀 덜 만들어도 별로 상관은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우리가 이걸 3D 프린터로 뽑아야 되겠어 할 때는 또 이렇게 그 두께를 반드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자, 이것저것 다 안 될 때는 이런 방법도 가능해요. 이게 두께가 들어가기 전으로 다시 돌아가서, 아이고, 이제 여기 필요없는 이제 안쪽 면들 있죠? 이것들을 다 지웠다고 생각을 해보죠. 또 두께는 한번 만들면 이걸 지워내는 것도 골치 아픕니다. 아이고, 네. 자, 다시 원상복구.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워킹 모델을 만들어야 되겠다, 안에 직접 모터도 집어넣고 막 이것저것 해야 되겠다 할 때는 힘들어도 이렇게 두께를 다 만들어 넣는 게 좋아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는 외형만 확인하면 되겠어 할 때는 그냥 안을 꽉 채워서 막아버리는 것도 방법입니다. 자, 이거 막아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거 막아버리고, 그 다음에 여기도 막아버리고, 그 다음에 조인 하게 되면 이제 이거는 클리핑 플랜으로 확인해보면 이제 속이 이렇게 그냥 차 있는 거죠. 꽉. 근데 우리가 앞에서 했었던 거는 그 속이 이렇게 비어 있는, 두께가 들어가서 이게 속이 비어 있는 상태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속을 비워야 될 필요가 있을 때는 이렇게 힘들어도 열심히 비워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속을 안 비워도 되는 경우에는 이렇게 막아서 안을 다 채워버리면 돼요. 자, 이제 여기까지 한번 해보고, 근데 지금 따라 하시다가 그 두께가 잘 들어가면 그대로 두시고, 두께가 안 들어가면은 방금 제가 이게 해결하는 방법을 보여드렸는데요. 근데 이렇게 하더라도 엔지니어가 보기에는 너무나도 불완전해요, 이 상태로는. 그래서 할 수 있는 데까지 한번 해보시고,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그냥 두고 계속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시간이 아마 꽤 됐을 텐데요. 자, 이제 앞부분에 디테일 추가, 그리고 여기다가 여기 꽂을 수 있게끔 두께를 만들어서 집어넣고, 그 다음 뒷부분에 바람 들어가는 곳 만드는 과정과 이제 렌더링 과정은 이 다음 영상으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